미국에서는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연 관심을 끄는 것은 늘상 게리 겐슬러와 나를 세우면서 갈등을 빚어온 SEC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고강도 비난인데, 크라켄 이슈와 관련해서 SEC 공식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며 고강도로 SEC의 조치를 비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컨퍼런스에서 SEC가 암호화폐 업계와 협의도 안 하고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는 이번에 크라켄을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집행에 의한 규제 최신 버전이다. SEC는 오래전부터 스테이킹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지금 단속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적이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이 첫 번째 타깃이 된 것도 역시 자의적이다. SEC의 이번 크라켄 결정은 기본적으로 그냥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해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업계와 상의도 하지 않고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업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SEC의 2인자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고강도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피어스의 이번 비판은 크라켄의 스테이킹 사업을 겨냥한 SEC의 시도가 좀 더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키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크라켄뿐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업,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 등도 역시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고 있을 텐데, 크라켄 이슈가 나오자마자 SEC의 이번 조치를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 규정하고 고객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나름의 결기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정부의 과잉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 코인베이스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미 코인베이스는 크라켄 이슈 발표 직후에 공식 성명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과 무관하다. 크라켄 관련 뉴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눈뜨고 당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기업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해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확실하게 SEC와 날선 대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플 XRP를 재상장하는 것 아니겠냐, 이참에 재상장 이슈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코인텔레그래프가 아예 기사화를 시켜버렸는데,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SEC를 비판한 트윗 댓글에 XRP를 상장 폐지한 것이 코인베이스가 정부의 과도한 대응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좋은 사례인 거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트위터 등에서는 릴리스트 XRP, 그러니까 XRP 재상장해라, 이런 해시태그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업계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진짜 SEC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면 XRP를 재상장하면 된다. 아직 증권으로 판단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런 것도 할 용기가 없다라면 코인베이스와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겁쟁이 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LBRY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멘트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XRP 재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코인베이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냥 말만 저렇게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부의 엉뚱한 대응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 것인지, 그런 수단으로서 XRP 재상장이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사뭇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코인피디아가 엄청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분석의 근거는 XRP 맥시멀리스트로 꼽히는 다크 디펜더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전폭적입니다. XRP 강세 움직임이 촉발될 것이고 곧 $10 위에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코인피디아는 최근 LBRY 사건에서 SAC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정서 상태가 극도로 낙관적으로 바뀌었고, 이런 분위기는 리플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은 현재 50일 이동평균에서 중요 수준을 테스트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크 디펜더는 곧 13달러에서 22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크 디펜더는 월간 MACD 파동을 근거로 강세 가능성을 견지해 오고 있는데, 과거 2020년 10월에 MACD가 강세로 전환했을 때 시세 역시 900% 이상 급등하면서 2달러 수준을 보여줬다. 특히 XRP는 앞으로 가격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석이 지금 월간 차트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차트적으로 바라보면 올해 안에 3.5달러, 내년에는 20달러 이렇게 예측이 돼 있습니다. 최근 SEC의 막무가내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 리플의 법률 고문이자 사이다 발언의 대가인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한마디를 알렸습니다. 4천만 명 넘는 미국인들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18세에서 34세인데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다양하다. 갠슬러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차분하게 뼈 때리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노동인구, 핵심 소비력을 가진 인구층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지키고 있는데, 규제권 이슈를 들면서 사실상 이들의 자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안기면서 서민 자산에 공격을 하고 있는 갠슬러로 인해서 미국 민주당 정권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참 재미지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수석 대변인을 역임한 존 리조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양반은 코인데스크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실물 자산의 토큰화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꽤나 전폭적인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토큰화는 이미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워싱턴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주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혁신은 앞으로 몇 세대 동안 미국 경제 그리고 중산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시장 참여자와 정책 입안자가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를 지원하고 국민들이 이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준다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큰 수익을 올릴 하나의 방법을 갖게 된다. 특히 토큰화는 개인 투자자에게 투명성과 리스크 완화라는 이점도 제공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어쩌다가 쭈꾸미 대가리 같은 게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SEC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정말이지 아주 많이 정말이지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USDC 발행사 서클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꽤나 시끄러운 모습을 확인했는데, 워처그루는 미국 SEC가 서클사의 미등록 증권과 관련해서 USDC 판매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신흥기술 전문 헤지펀드 X3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앤드류라는 양반도 비슷한 멘트를 시전했는데, 소식통에 따르면 SEC가 규정을 위반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웰스 노티스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해당 업체로 서클과 팍소스를 언급했다. 이런 멘트를 날려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서클 CSO 단테 디스파르테는 서클은 웰스 노티스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모호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건지 받을 예정이 없다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SEC가 뭔가 또 하나의 헛짓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블록체인 협회는 연일 SEC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규제법을 만들고 결정권을 가진 곳은 의회다. 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들은 의회를 빼놓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진영과 상원 민주당 진영 역시 이념적 차이를 감안하면 의회가
암호화폐 입법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의회가 궁극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결정할 입법기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아주 희한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 렌 로이너는 SEC가 미국인의 암호화폐 기회와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다. 크라켄에 대한 최근 조치는 미국 리테일 투자자들이 정직하게 미국의 다른 플랫폼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메타마스크와 디파이 사용법을 배우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SEC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SEC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이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완전 탈중앙화 시스템 가지고 장난치다가 SEC가 자승자박 이런 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제시 하인즈가 재미있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리플을 싫어하던 사람들도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공존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최근 SEC의 공격을 예로 들어보자. 부정적인 부분은 모든 것, 긍정적인 부분은 리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리플이 이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리플은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3년 앞서서 SEC와의 소송을 시작했다. SEC와 연관된 많은 암호화폐 기업의 운명이 리플의 방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3년 전에는 강 건너 불구경이었던 것이 지금은 모두 내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건데 이런 거 보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 이 새삼 떠오르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업계 전반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당장 오늘 내일 갑자기 소송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막바지 국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인공은 포브스의 칼럼니스트 로슬린 레이튼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양반은 아주 논리적인 사이다 발언으로 업계에서는 꽤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작년에 갠슬러 사임 이런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가 SEC가 기사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탄압 이슈로까지 번지게 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이 양반은 비교적 최근에도 그러니까 1월 초쯤 SEC를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옆에서 대변인 구실을 하는 스핀 닥터로 비유하면서 SEC는 지금 암호화폐 규제 재난을 숨기려고 일종의 스핀 닥터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제목의 칼럼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칼럼을 통해서 로슬리는 갠슬러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디지털 자산은 증권이라서 SEC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며 집행에 따른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이걸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FTX 사태, 이 투자자 피해 막지 못했고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게 됐다. 이렇게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힘먼 스피치가 공개돼야 하고 SEC가 이걸 봉인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법원에 변호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이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이 된 건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힘먼 스피치는 대중에 공개됐을 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힘먼 스피치가 공개되면 힘먼 연설문이 작성됐을 때 SEC 내부의 이더리움 지지자들이 힘먼의 메시지를 작성할 때 과도한 추론을 했는지 아니면 기관 내부자들이 생각한 지침이 어떻게 제공됐는지 연설문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거나 기대치에서 벗어났는지 등을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힘먼 스피치가 대중에 공개돼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굳이 힘먼 스피치 공개를 반대할 만한 요인이 없다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SEC가 힘먼 스피치가 내부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반박한 건데 로슬리는 몇 가지 판례를 거론하면서 정부기관의 기밀보호 특권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을 이상한 논리로 감추고 있는 SEC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역시 이 호연지기 하나는 끝내주는 양반이다. 이런 점도 새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법원이 어떤 답변을 제시할지 어떤 결과를 또 보여줄지 이 역시
약식재판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요즘 여러 전폭적인 펌핑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노리스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XRP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679일 동안 이어진 상단 저항 라인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상단 저항 라인이 뚫렸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SEC와의 소송은 끝났을 것이고 여러 거래소들은 XRP를 재상장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매수를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비트코인까지 강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경우에, 그러니까 679일 동안 이어진 상단 저항을 뚫어낼 경우에 올해 상반기를 거치면서 1.4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이 재미있는 것은 이슈적인 상황과 기술적인 상황이 아주 절묘하게 맞물릴 수 있는 XRP의 지금 현재 특성이, 상황적인 특성이 잘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도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XRP가 0.37달러에서 0.4달러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은 미안하게도 펌프라고 하기 어렵다. XRP의 펌핑 미션은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져온 상단 저항과 하단 지지 라인이 충돌할 때 벌어진다. 부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이게 깨졌을 때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를 생각해봐라. XRP는 펌프란 과연 무엇인지 그런 걸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다소 장엄하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함께 공유한 월간 차트를 보면 이제 곧 상단 저항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뚫리면 이 3.31달러를 향한 거대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 말에 XRP가 펌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펌핑 데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3월이 참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